자, 이제 수학 2를 할 건데, 자,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좀 할 겁니다. 자, 수렴과 발산인데, 자, 이제 처음에 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에요. 자, 예전에 배웠던 게 거의 기억이 안 날 텐데, 우리가 이제, 극한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렇게 리미트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리미트가 되면서 이제 x 화살표하고 a 값, 또는 여기에 이제 화살표 이렇게 무한대라는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제 무한대라는 표현을 좀 기억을 좀 해놔야 됩니다. 자, 무한대란 기호입니다. 기호. 자, 무한대는 기호고 값이 아니에요. 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x 화살표 무한대가 의미하는 거는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니까, 자, 좌표 평면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좌표 축으로 봤을 때, 자, 좌표 축으로 봤을 때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거니까, 자, 계속 이쪽으로 갔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라는 놈의 기호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이제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 첫 번째. 자, 예를 보면, 자, 함수 fx에서 x의 값이, 자, a는 아닙니다. 극한이라는 건, 자, x 화살표 a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 a는 아니지만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니까 사실상 a가 되는 셈이야. 예를 들어 보면, 자, x 화살표 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1.000000001이 되던가 0.99999 이런 값들이 되던가, 나중에 얘를 우리가 우극한이고 얘를 좌극한이라고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 배우는데, 자, 아직은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1은 아니지만 거의 1에 가까워지는 수예요. 근데 나중에 그냥 요거는 나중에는 x에다 1을 우리가 대입을 해서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 문제를 풀 건데, 정확하게 a는 아니지만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극한이라고 하는 놈의 정의는, 자, 극한의 정의는 뭘 의미하는 거냐? 극한은, 자,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건데, 결코 a는 아니지만 극한의 정의는 어디에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계산을 하고, 요 놈은 나중에 결국 x에다가 아무런 문제 없으면 x에다가 a라는 값을 우리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구체적인 풀이 방법을 할 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자,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값이죠. 뭐 y 값입니다. 요 값이 일정한 값 l에, 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자, 우리 함수 fx는, 자, l에 뭐 한다? 자, 수렴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요 상태입니다. 자, fx라는 그래프를 보니까 뭐 요렇게 생긴 그래프 곡선이에요. 그런데 자, x라는 놈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즉, 이쪽에서 가까워지든 이쪽에서 가까이 가든 a라는 값에 그냥 계속 가까이 가는 거야. 가까이 가게 되면 fx, 즉 y값입니다. 자, y라는 놈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가까이 가건 이렇게 가까이 가건 요점에 해당되는 값이 l이 되면은 이렇게 가까이 가든 이쪽에서 가까이 가든 결국 fx 값, 쉽게 말하면 y 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l에 가까이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값을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정의한다? 극한 값이라고 정의를 하고, 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자, 리미트, 자, x 화살표 a의 fx 값은 l,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뜻입니다. 자, 리미트는 극한, 가까이 가는 값이고, 요게 의미하는 게 x라는 놈이 a에 이쪽에서든 이쪽에서든 나중에 얘를 우극한, 얘를 나중에 좌극한이라고 배웁니다. 가까이 가게 되면 fx라는 놈은 l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하는데, 가까이 가는 값을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정의한다라고? 극한값이라고 정의해서 얘를 등식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그래프의 상태를, 자,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fx의 극한값은 l이 되고, 정확하게는 l의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수렴 의미는 뭐냐? 극한값이 존재하면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L을 fx의 극한이라는 표현보다는 극한값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x는 as의 극한값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죠. 요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요게 요 그래프의 구체적인 상태. 그리고 이 L이라는 값은 자, 수렴관 값.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수렴이라고 표현을 하고, 극한값이 우리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극한은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처음에 개념은 뭐냐? 자, 리미트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렇게 리미트라는 표현을 써서, 자, 리미트인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리미트. 자, 밑에다가, 자, x 화살표 a. 그래서 x가 a라는 값에 가까이 갔을 때, y의 극한값이 뭐냐를 물어보고, 얘가 만약에 이제 알파라고 표현할게요. L 대신에 알파라는 값을 갖게 되면은 알파라는 우리가 극한값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식의 의미는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우리는 이 상태를 수렴이라고 표현하고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간단하게 발산이라고 자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한은 결국 존재하면은 수렴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발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래프를 다 그려봐야 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나중에 다 푸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다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몇 개만 이해를 합니다. 자, x 화살표 a는 x의 값은 a는 아니지만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뜻하고, 자,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x는 a를 대입을 해서 해결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리미트 이 LIM이라는 얘기는 자 리미트의 약자로 표현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함수입니다. 여기 표현에 나와 있는 건 이건 나중에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푸는 방법을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해하지는 말고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자 상수함수는 리미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상수함수는 그냥 리미트가 의미가 없어서 바로 그냥 C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 자 리미트 x의 값이 3으로 갈 때 만약에 2예요. 리미트가 아무 의미 없어지면서 얘는 그냥 2가 되는 겁니다. 왜? 상수함수기 때문에 요 그래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뭐 x의 값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모든 값은 죄도 얼마가 되니까 무조건 C라는 값으로 일정하니까 상수함수는 리미트가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한대, 자,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죠? 그러면 요거의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무한대면은, 자,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자,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x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x의 값이, 자, 음수로 작아지는 것을 절대값이지만 결국 얘는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우리가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요가에 의미하는 게 뭐라고? x의 값이 한없이 커졌을 때 이 fx의 리미트는 극한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야. 리미트는 결국 극한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요 뜻이 의미하는 거, x의 값이 한없이 커졌을 때 여기 리미트 붙어 있죠? 이 fx, 자, 즉 y의 극한값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게 바로 요 표현. 그럼 알파라는 값이 나왔으면 y의 극한값은 알파입니다. 즉 y의 값은 알파에 가까이 간다라는 표현이고 이렇게 구체적인 값이 존재하면은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다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얘기는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졌을 때 리미트 나오면 무조건 극한값입니다. 자, fx의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고 베타라는 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베타라는 극한값을 갖고
역시 극한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의 상태를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이 수가 아니에요. 그냥 기호입니다. 값이 한없이 커지는 혹은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온다라는 거는 값이 한없이 자 작아지는 상태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극한값은 우리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y입니다. y가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이라고 할게요. 그럼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뭐 이런 그래프가 되면서, 자, 뭐 x의 값이 예를 들어서 1이면 y의 값은 5가 되니까 요정의 좌표는 1,5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구하려고 할 겁니다. 자, 리미트, 자, x의 값이 1로 갔을 때 여기에 2x 플러스 3의 값을 구하시오. 얘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요놈의 의미는 뭐다?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갔을 때,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y축이 있습니다. 그럼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갑니다. 뭐, 이렇게 가든, 자, 1을 향해 가까이 가게 되면 요 그래프를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까이 갈 거야.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자, 요놈의 상태, 이쪽의 상태를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렇게 계속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렇게 가든 x의 값이 1을 향해 가까이 가면 y의 값은 얼마를 향해 가까이 가요? 5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요놈의 극한값은 5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풀이 방법.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판단하는데 매번 이렇게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극한의 풀이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극한의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대입입니다. 자, 대입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x는 1을 향해 가까이 간다는 얘기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다? 자, x에다가 1을 대입할 거다 이런 얘기야. 여기다 1 대입하니까 바로 극한값은 얼마가 나와? 5가 나옵니다. 이게 간단하게 풀 거예요. 자, 그런데 무조건 자, 그래서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대입입니다. 그런데 다 대입을 할 수 있느냐? 자, 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대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자, 대입을 해서 이렇게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자, 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외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보게 되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x의 값이 한없이 커졌을 때입니다. 자, x의 값이 한없이 커지게 되면은, 자, x분의 1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얘를 구할 겁니다. 자, 그냥 이동 안 시키고 이걸 구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3으로 갔을 때 x분의 1의 극한값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이용하면 돼요. 자, 그래프 이용을 해보면, 자, x의 값이 3입니다. 뭐, 3이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럼 뭐, 이렇게 오든, 3은 얼마를 향해 가? 3이면 얼마예요? y값이? 3분의 1이니까 그냥 대입하는데, 자, 이용해서 3분의 1의 극한값이라는 게 바로 나와. 자,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얘는 무슨 뜻이냐? 이제 3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요거를 구해라 이런 얘기야. 아까는 우리가 여기가 3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3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 겁니다. 무한대. x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자, x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무한대는 x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으로 쭉 계속 갔을 때 y값의 상태를 보는데 얘가 점근선으로 계속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얼마를 향해 갈 거예요, 결국? 0이 되지는 않겠지만 0을 향해 가니까 극한값은 0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알아놔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극한의 기본은 뭐다? 대입입니다. 대입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럼 x에다 무한대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대입을 이용해 보면 값이 얼마가 나와? 무한대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제 외워두면 좋습니다. 요령으로 공식처럼 무한대분의 이게 상수꼴 나오죠?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이 나오든 이 분자 자리에 상수, 고정된 수가 나오고 분모 자리에 무한대가 나오게 되면 얘는 무조건 극한값이 0이에요. 자, 이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리미트 x의 값이 3으로 갔을 때 x분의 1.
x의 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x분 이런 것들은 주로 뭐를 이용해? 아무런 문제 없잖아. 대입을 이용합니다. 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즉 예외가 되는 경우는 뭐야? 분모가 0이 되는 것만 제외할 거예요. 그 외에는 웬만하면 다 대입이야. 그래서 얘의 극한값은 바로 3분의 1이 될 거고 얘의 극한값은 무한대분의 1이 되니까 바로 0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대입을 못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라고?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 자, 대입을 해보니까 분모가 0이 돼. 이렇게 분모가 0이 되면은 얘는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모가 0이 되면.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대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꼴이 있는데, 자, 이러면 대입을 해보니까 어떤 꼴이 돼? 0분의 1이 되었죠? 만약에 대입을 하게 되면 대입을 못하지만, 그럼 이제 얘도 외워놔야 됩니다. 0분의 1이면 얘 무조건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극한에서 일단 두 가지 꼴 나옵니다. 무한대분의 K꼴이 나와요. 얘는 극한값 무조건 0이야. 그 다음에 자 0분의 K꼴이 나옵니다. 얘는 극한값 무조건 무한대입니다. 얘는 공식처럼 외우세요.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면 돼. 근데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 없이 자 무한대분의 K꼴의 극한값은 얼마다? 자 무한대분의 K꼴의 극한값은 0이고 0분의 K꼴의 극한값은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0이 하나씩 가까이 가겠죠. 이렇게 하나씩 가까이 가게 되면 이 상태를 보겠죠. 그래프가 쭉 뻗어나가잖아. 그래서 값이 하나씩 커집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무한대가 됩니다. 근데 매번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은 공식처럼 좀 외워두는 게 편해. 그래서 자 구체적인 극한에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거 자 첫 번째 용어입니다. 용어 뭐 무한대라든가 뭐 리미트라든가 뭐 x 화살표 뭐 a라든가 뭐 수렴이라든가 발산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자 용어를 먼저 좀 익혀놔야 되고 자 이제 두 번째가 자 리미트 값입니다. 리미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자 리미트 fx죠. 여기 이제 뭐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얘는 극한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자 극한값을 구하는 자 가장 대표적인 방법 첫 번째 자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가 제일 확실한데 뭐 매번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자 대입을 하는 그래서 극한의 기본은 대입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이용해서 함수값처럼 구하고 자 세 번째 자 대입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자 대입을 못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라고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요령으로 자 얘는 잘 구해줘야 됩니다. 뭐 그래프를 그리든 아까처럼 공식을 외우든 그리고 이제 자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K꼴의 형태 이꼴 또는 0분의 K꼴 나오죠. 요런 꼴들의 극한값은 이제 무조건 0이고 얘는 무조건 무한대로 얘는 공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운 겁니다. 자 이거를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한값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면은 아까 뭐라고 배웠어? 수렴한다라고 했죠. 자, 지금 다 수렴하는 케이스고, 그럼 이 수렴의 반대말이 발산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발산이라는 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극한값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발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보게 되면, 자, x의 값이 자,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되면은, 자, 이런 케이스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리미트, 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자, 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얘 대입하면 얼마가 돼? 무한대 제곱 더하기 1이죠. 자, 무한대는 값이 한없이 커지는 건데, 걔를 제곱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한없이 커져. 거기에다가 뭐 1을 더해도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는 결국,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는 우리가 구체적인 값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 구체적인 값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케이스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알파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나오면 수렴. 얘가 안 나오고 뭐 무한대가 나오든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든 아니면 하여튼 알파라는 값이 안 나오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뭐라고 그래?
발산. 딱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이 무한대라는 얘기는 이렇게 무한대 값이 하나씩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태에요. x라는 놈이 a에 한없이 가까이 가게 됐을 때 fx의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니까 값이 한없이 커져. 그러면 이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상태가 나오게 되면 값이 한없이 작아지는 거죠. 얘도 구체적인 값이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도 발산입니다.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즉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산의 정의는 뭐냐? 구체적인 알파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얘가 이제 아까 그 구체적인 요 얘입니다. 무한대로 가든, 그래서 x가 a로 가든 x가 무한대로 가든지 간에 알파라는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이 그래프를 이용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자, 극한의 기본 아무런 문제 없으면 대입을 할 거야. 자, 대입을 해보면 얼마? 루트. 자, 2 더하기 2니까 4.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 이렇게 구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조금 더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이따가 할 거고. 자, 3번. 자, 0을 대입할 수가 없죠. 근데 대입을 해보니까, 자, 0분의 1꼴이 나왔어. 우리가 아까 배웠죠? 0분의 1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무한대로 발산. 얘는 발산이에요. 그리고 얘는 수렴이고, 존재하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0을 대입해보니까 상수함수 리미트는 다 분배가 됩니다. 자, 얘는 자 상수함수니까 리미트 의미 없고, 자 빼기, 자 x의 값이 0분의 x제곱분의 1인데 대입을 하게 되면 요 극한값이 뭐가 돼? 무한대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얼마가 되느냐? 1 빼기 무한대가 되니까 1은 아무 의미 없죠. 값이 한없이. 그래서 이 극한값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서 역시 발산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극한값이 안 나오면 무조건 발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해 보게 되면 다 그래프를 이용했는데, 자, 그래프를 이용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무한대분의 k꼴이라든가 0분의 k꼴의 극한값을 우리가 얘는 0, 얘는 무한대입니다. 원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조금 연습해보고. 자, 얘도 똑같아요. 자, x에다 무한대 대입할 겁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는데 무한대 대입하게 되면, 자, 무한대 더하기 3인데 얘 의미 없죠. 어차피 값이 한없이 커진 상태에서 3개 더 더한다고 그래서. 그럼 얘는 결국 무슨 꼴이 되냐? 무한대분의 2가 되니까 정답은 0이 돼요. 얘도 마찬가지 무한대 제곱해도 역시 무한대가 되겠죠. 거기서 2개 뺀다고 그래서 의미 있나? 얘 의미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도 무한대. 얘는 수렴이야. 그리고 얘는 발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자 알아놔야 됩니다. 자, 별표를 하나 치고 얘랑 별표를 치고 알아놔야 되는 게,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내느냐? 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얘는 x를 마이너스 t로 무조건입니다. 치환해서 풀어냅니다.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극한값을 이 상태에서는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x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케이스는 요 값을 우리가 무한대로 바꿔줘야 됩니다. 요 값을. 그렇기 때문에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풀어낼 거냐? 자, 보니까 문제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자, 방법은 뭐라고?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할 거예요. 자,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할 거고, 자, 우리 x, 이게 의미하는 게 뭐라고? x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한다라고 얘기했죠?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는 자, 마이너스 t가 되니까 따라서 뭐가 돼? 자, t는 무한대가 되죠. 그럼 t는 무한대라는 얘기는 t의 화살표 무한대랑 똑같은 표현이죠? 이제 요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리미트. 자, t가 무한대로 가게끔 바꿔줘야 되고, 자, 마이너스 루트.
자, 1. x 대신에 마이너스 t니까 1 플러스 t. 그러면 이제 여기 t 자리에다 뭐를 대입할 거예요? 무한대를 대입하겠죠? 그럼 무한대는 뭔 짓을 해도 2를 더하든 뭐 빼든 루트를 씌우든 뭔 짓을 해도 얘는 무한대예요. 자,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여기다가 무한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자, 루트 무한대인데 결론적으로 얘도 무한대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서 얘는 발산. 자, 얘도 똑같죠, 그럼.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니까, 자, 어떻게 한다?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 x에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t가 되니까, 따라서 t는, 자, 무한대가 되니까, 요 식이 어떻게 바뀐다? 리미트, 자,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얼마? 2 더하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t를 대입하더라도 t제곱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리미트 이렇게 다 분배된다고 그랬죠? 근데 상수는 의미 없으니까 얘는 그냥 2가 될 거고, 더하기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무한대의 제곱인데 제곱은 의미 없다고 그랬죠? 1이 되고 얘는 무한대분의 k꼴이니까 극한값은 0. 그래서 자, 극한값은 2가 되면서 얘는 수렴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극한값이 존재하면 수렴,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먼저 연습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대입을 해서 앞에서 배웠던 거 연습하고 요런 부분들 있죠. 요런 부분들은 x를 뭐로 치환하라고? 자, 마이너스 t로 치환해서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먼저 정리해.